자, 효정제가 독사를 당했죠. 그 효정제에게 시집을 갔던 고향의 누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아서 아까 언급을 했던 양음이라는 재상과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음이 엄청난 충신이에요. 고향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고향을 섬기면서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양음을 또 엄청 괴롭힙니다. 자기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양음이 직접 와서 엉덩이를 닦게 하고요. 기분이 막 좋아지면 막 말채찍으로 양음을 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양음은 꿋꿋이 재상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고, 고향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하시겠지만, 지금 이 북제는 양음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557년 또 고향이 고시황실의 부녀들, 그러니까 또 왕족이잖아요. 이 왕족이 어이들을 데리고 동산에 놀러를 가요. 그런데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이 위사들에게 여인들을 던져주고 윤관을 하게 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자, 그러자 이복동생, 그러니까 누소군의 아들은 아닌 이복동생인 영안왕 고준이 형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니까 어디 감히 나에게 하면서 고준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고향의 동생 중에서 상당왕 고환이라고 있는데 아버지랑 이름이 같죠. 아버지랑 이름이 같은데 이제 한자가 다른 이제 고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순서로 따지면 고환의 7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환이 영웅 호걸에 자질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북제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는데, 고씨를 망하게 하는 자는 검은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고향이 이게 무슨 뜻인지 풀이를 해봐라. 검은 옷이라니 어느 정도 검은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대신 중 한 명이 칠, 그러니까 옷칠 한자의 그 옷 있죠. 옷칠보다 검은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7번째 아들이면 7칠이잖아요. 음이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고씨를 망하게 하는 그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바로 7째 아들인 고한이구나 라고 해서 지금 고수는 이미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고한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가두어 놓습니다. 이 둘은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계속 감옥에 있었겠죠. 그런데 또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또 고향이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갑니다. 가서 야, 무서웠지? 미안. 내가 니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장난친 거야 하면서 이제 방면을 해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전 시간에 언급했던 장강왕 고담은 황제가 되고 싶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도 경쟁자는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또 고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맹수를 어찌 굴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자극을 했고, 고향이 듣고 보니 그러네, 니네들 나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맹수들이지 하면서 위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두 사람 모두 창으로 찔러 죽이게 했고, 그런 다음 다시 불에 태워버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동생의 비비는 또 위사들에게 상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자, 559년 술에 중독된 고향이 이제 밥도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만큼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그해 6월에 고씨 종실의 이 사위이면서 원래 동의의 마지막 황족 이 원시의 가문에 있었던 가문이었던 팽성왕 원소를 부릅니다. 원소를 불러서 후한의 광무제 유수가 어떻게 이 쇠약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는지 아는가? 라고 물어요. 이 후한이 들어서기 전에 왕망이 이 한나라를 차지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원소가
고향이 원하는 답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망이 이 유씨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버렸으면 후한은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왕망이 유씨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한이 다시 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답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왕망이 유씨를 모두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해요. 자, 원하는 답을 얻은 고향은 싸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원세철 등 남아있던 동이 황실의 그 왕족들 25가를 모두 살해해버리는데요. 이때 죽은 이가 72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체를 모두 장수라는 강에 다 던져서 고깃밥이 되게 만들었으니 이때 낚시를 해보면 물고기 뱃속에 사람 손톱이 나오거나 사람 손가락이 나오는 등등이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게 불려가서 결국 원하는 답을 해야 했던 원소도 옥에 갇혀서 밥을 주지 않으니까 계속 굶주리다가 옷소매를 씹어 먹다가 목이 메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남아있던 동이의 황족들을 모두 처리한 고향은 그해 11월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고향이 죽었으니 모두 안도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끝까지 고향에게 충성을 다했던 양은만이 슬픔을 느끼며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고향이 가장 빛나던 순간은 전쟁터에서 활약을 했던, 승리를 했던 그런 순간들인데요. 전쟁터라는 곳이 사실은 허락된 살인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한 행동들을 전쟁터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을 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살인 욕구와 뭐 이런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자제가 되지 않은 데다가 술을 마셔서 이 알코올성 정신착란까지 오게 되었으니 뭔가 혼자서 계속해서 전쟁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향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이번에는 고향의 아들, 그러니까 태자인 고은이 즉위를 하는데 고은이 15살의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었던 그 이조아이고요. 자, 그런데 고향은 원래 뭐 기록에는 고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한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은 한족 풍습보다는 자기가 선비족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고은이 이 한족의 풍습에 기울어져 있는 셋님, 자기 아들이 셋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데리고 와서 계속 뭐 살해를 하는,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태자 고은을 불러다가 칼을 쥐어주면서 이 제수의 목을 베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고은은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죽여봤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제수에게 다가갔는데 아버지가 빨리 목을 베라고 하니까 그대로 목을 베었지만 목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서 여러 번 막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고향이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채찍으로 이 아들을 3번이나 후려쳤다고 합니다. 이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고은이 간헐적 신경증을 앓았고 말을 더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약한 고은이 어린 나이로 보위에 오르자 내가 황제가 되었어야 해 라며 황제 자리를 잡고자 하는 숙부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고연, 뭐 이런 고담, 뭐 이런 숙부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앞서 언급했던 뭐 양음, 연자헌 등과 함께 숙부들을 다 성 밖으로 내보내서 지방으로 보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경험 많고 이 야심만만한 숙부들이 그걸 그대로 당할 리가 없었겠죠. 560년 숙부 고연, 고담이 연대를 해서 이 조카 고은을 패하고 고연이 황제가 되어 효소제가 됩니다. 고은은 황제가 된 지 8개월 만에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 제남왕에 봉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충의를 보여줬던 양음은
그와 뜻을 같이한 이들과 함께 모두 살해당하게 됩니다. 고연은 고한의 6째 아들로 이제 문선제 고향의 친동생이죠. 역시나 또 누소군의 아들입니다. 고연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또 영특했대요. 그래서 뭔가 대성할 그런 조짐을 보였다고 하고 고양이 황제가 되었을 때 상산왕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벼슬을 거쳐서 대사마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나서 형의 신임을 듬뿍 받았고, 그리고 형이 이제 고향이 점점 미쳐가니까 여러 차례 직언을 하게 됩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술을 줄이셔야 됩니다. 하고 계속 충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동생에게 야 네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맡기고 내가 좀 즐겨도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고연이 계속 충언을 올리자 고양이 그만해! 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이제 동이 항실에 있는 이 미녀들을 동생 고연에게 상으로 줘요. 그리고 다음날 술에 깨서 고연이 내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미녀들을 함부로 취했다고 오해를 해서 고연을 쳐 죽여라! 라고 의사들에게 시켰는데, 다행히 형을 잘 알고 있던 고연이 그 미녀들을 취하지 않아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고연은 형에게 그 어떤 충언도 하지 않게 되었죠. 고연은 그나마 이 북제의 황제들 중에서는 가장 명군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민생을 중시해서 각지의 사자를 보내서 일단 백성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삶을 살피게 하고, 조세와 요역을 줄여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등용해서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치통감 기록을 읽어볼게요. 효소제는 식견과 도량이 있고 침착하면서 민첩하여 젊어서 이 관리들의 사무를 익혔고, 즉위한 후에 더욱 부지런히 힘써 고향의 폐단을 크게 개혁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연은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직접 챙기면서 정무를 해 나가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의 재위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연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조카 고은을 죽인 것입니다. 사실 고양은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워낙 약하니까. 그래서 고연에게 나중에 네가 내 아들 황희 자리를 뺐더라도 내 아들을 죽이지는 마라 라는 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예감대로 고연이 황제 자리를 꿰찬 거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고연이 진양을 순행하고 있었고, 이제 업성은 동생 고담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을 치는 자가 이 업성에 천자의 기운이 돌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음 황제가 이제 고담이 되니까 고담의 기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연은 조카 고은에게서 오는 기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불안한 거예요. 조카가 다시 이 황제 자리를 되찾고자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당시 17살이었던 조카를 독살하고자 사람을 보냈는데, 이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저항을 하자 병사들이 결국 고은의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고연은 굉장히 큰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회 때문인지 이제 뭐 처음에는 꿈을 꾸면서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직접 눈앞에 이 형 고양과 양음의 귀신이 나타나면서 내 꼭 복수하리라 라고 막 한맺힌 목소리로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날이 수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제발 저 귀신들 좀 몰아내다고 했더니 무당이 막 귀신 쫓는다고 기름 붓고 뭐 횃불 들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계속 형이랑 이 양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또 일식이 일어났는데 미신을 믿고 있던 고연이 그날 몸이 아픈데도 이 몸을 이끌고 훈련장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서 활 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활로 귀신이 나타나면 꼭 이 귀신들을 쏘아서 쫓아내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이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숲에서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슝 나타났다가 이렇게 슝 숨은 거예요. 그런데 워낙 심신이 약해져 있던 고연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말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늑골을 다쳤다라고 하는데, 늑골이 부러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내장 파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큰 부상을 입었고, 아들이 다쳤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 누태우가 막 달려와서 어딜 다친 것이냐라고 막 살폈는데, 이때만 해도 자신의 손자 고은이 살해당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살펴도 조카가 없다는 것을 알자 아들에게 이 고은, 내 손자는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는데, 감히 대답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깨달은 누태우가, 네가 그 아이를 죽인 것인가? 너가 그 아이를 죽였으니 네가 죽어도 마땅하다 하면서 어머니 제발 하면서 붙잡는데 소매를 탁 뿌리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까지 이제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고연은 끙끙 앓으면서 죽을 때까지 환각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막 조아리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막 애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561년 11월 결국 28살 이 젊은 나이로 병사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친동생 장강한 고담을 불러서 네가 다음 황제가 되어라 라고 보위를 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네가 황제가 되게 해줬으니까 내 아내와 아들은 죽이지 마라. 제발 좀 잘 대해줘. 앞사람을 닮지 마라. 나의 전처를 밟지 마라 라는 내용의 글까지 써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담은 이미 좀 잔혹한 인물이었었죠. 그래서 잔혹한 역사는 또 되풀이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담이 황제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 이어서 고담은 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시면 그 영상 있으니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그때 고담 이야기를 하면서 고담의 아들 고위가 또 이 보위를 이어받아서 거의 뭐 북제를 말아먹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말씀드렸던 난능왕 유경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